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안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북한 핵 문제, 남북 관계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매년 9월 달에 있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시진핑도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대미 정책을 자세히 밝혔죠. 10월 말 11월 초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고 아마 그때까지 한반도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 비핵화 정책, 남북 관계, 거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의 정책도, 미국 행정부의 정책도 대북 정책, 비핵화 정책, 거기에 포함해서 통일 정책까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이죠.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나눴던 얘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내용들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 가지를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하죠. ICBM 개발을 거의 완료했다는 평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본토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북한이 그 능력을 곧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하라.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다고 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매년 15개에서 20개 정도의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고 폭탄을 외부에 전파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트럼프에게 했다는 것이죠.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핵물질이 미국의 적대적인 세력, 특히 테러 조직 같은 곳에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위협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죠. 결국은 그냥 두면 북한이 계속해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 물질 생산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중단시켜야 된다는 의미로 트럼프에게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 생산 능력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북한과 협상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협상을 해야 될 만한 이유를 잘 정리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안보에 도전이 되는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한국은 훨씬 더 강력한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핵 억제는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있는 확장 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의 방어 공약, 한국을 지켜주는 확장 억제에 대한 공약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타격 능력이 과연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이건 물론 전문가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만한 능력을 쉽게 갖출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1월 27일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라는 것을 행정명령으로 내렸고 이것을 나중에 골든돔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강화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 미사일, 또 첨단 순항 미사일, 신형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 및 요격 체계를 구축하겠다. 전방위적으로 우지까지 포함해서 모든 형태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사전 탐지, 파괴까지 포함해서 훨씬 더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 여기서 저는 굉장히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미국이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이 핵 능력을 굉장히 고도화하고 있고 중국의 핵 전략, 독트린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스스로도 미국과 같은 대등한 수준의 핵 능력을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능력을 정확히 갖췄는지가 확인 안 되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화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부과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한국의 실정은 어떤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2019년 5월이 크리티컬 정초라고 불리는 임계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북한판이라고 불리는 KN-23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사거리가 한 690km 정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반도 전체를 사거리로 하고 있고, 여기에는 저위력핵,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미사일이고요. 이 미사일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상당 부분 사용됐다는 거죠. 국제 정보에 따르면 처음에는 미사일의 정확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목표 지점에서 거의 2km 이상을 벗어나기는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상당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2025년 5월 달에 나온 미 의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3 미사일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충분히 시험하고 실전 배치해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한국에 대한 위협은 실존하는 현재의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건 대화를 하건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안보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협상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협상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만나는 것만의 의미를 두는 것은 우리 안보를 앞으로 더 나았게 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비핵화 3단계론을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들이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동결, 축소, 폐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타임즈의 인터뷰에서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중단, 군축, 완전한 비핵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유엔 연설에서 썼던 표현은 다시금 중단, 축소, 폐기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동결이라고 불리는 것과 중단이라고 불리는 것의 개념이 매우 다르다는 데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위성락 대통령 안보실장은 단어에 대해서 중단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검증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비핵화를 쓸 때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개념은 동결입니다. 동결이라는 것은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어떤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을 동결하겠다면은 그 특정한 지역, 시설, 무기 체계를 실질적으로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검증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국제 공신력 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중단이라는 개념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핵화에 공식적으로 쓰인 표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북한이 어느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물질의 생산을 중단한다. 그냥 선언만 하더라도 되는 것이죠. 선언만 하면 정말 북한이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즈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단이라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줄 수 있다. 그 부분이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겁니다. 정말로 동결이 되고 시설이 특정돼서 그걸 검증까지 한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는 당연히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이 선언만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검증 없이 조치를 해주는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북한을 사실상 디팩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라고 불리는 그 기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이 동결과 검증이에요. 스탑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94년에 있었던 제네바 합의, 거기서도 동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안보상의 위협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과 개념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END죠. END라는 것은 E가 exchange, 교류를 얘기하고요. N은 관계 정상화, normalization을 얘기하고, D는 denuclearization을 얘기합니다. 저는 큰 틀에서 END를 발표한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했냐? 비핵화가 들어갔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비핵화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미국의 기본 분위기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얘기 자체를 꺼내지 말자. 그게 지금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비핵화라는 단어를 계속 끄집어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단계가 돼야 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포기가 될 경우에는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는 거고 이제는 더 이상 외교적 혹은 협상을 통한 방법이 아니라 군사적인 옵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매우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END의 순서라든지 강론에 들어가서 문제가 좀 보입니다. 일단은 END를 보면 교류, 관계 정상화, 그 다음에 비핵화거든요. 순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류를 해야 관계 정상화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락 실장이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을 하는데 2018년에 북미 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원칙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나왔던 세 가지의 합의가 핵심이죠. 첫 번째가 미북 관계 개선,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결국 남북 관계 개선, 세 번째가 비핵화입니다. 물론 미국은 여기에 순서가 없다고 하죠. 그렇지만 싱가포르 합의를 보면 1, 2, 3, 4라고 적혀 있고요. 북한이 2018년 12월 공식 입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고 전제 조건으로 미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순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서로 간의 우선순위나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정부의 입장은 설득력이 크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비핵화가 맨 뒤로가 있다는 것이죠. 비핵화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우선순위의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이 ND에서 N, 관계 정상화라는 표현을 쓴 영어의 표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외교가에서 공식적으로 국교를 맺지 않은 두 국가가 국교를 정상화할 때 바로 이 normaliz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재 한국과 북한은 국교를 정상적으로 맺은 둘 다 정상국가로 서로를 인정한 관계가 아니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관계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임을 인정한다. 헌법 3조에 명확하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더 결정적인 문제는 2023년 12월에 8개 구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했습니다. 이 두 국가론이 남북이 공존하는 두 국가가 아니라 한국은 최고의 적이다라는 적대적 두 국가를 얘기를 했고 바로 그 입장이 지난 9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다시금 확인이 됐다는 것이죠. 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마주할 일이 없겠다.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은 민주를 표방하던 보수의 탈을 썼던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한국의 야망은 편한 적이 없다. 이게 그들의 노선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유일 영도체제, 수령체제, 1인 지배체제다 하더라도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게 쉽게 없어질 수 없다. 또 하나의 걱정은 위성락 실장의 발언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서로 상충된다는 거죠. 위성락 실장은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동영 장관은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다.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다.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다른 해석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단계적 비핵화론도 북한이 명확하게 거부를 합니다. 이른바 중단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론은 자신들을 그냥 무장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북한에서 계속 나와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9월 22일 김정은의 연설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직도 나는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 지난 7월 29일 김여정의 담화에도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나는 우리 국가 수반,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만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만나는 것은 아니고 김여정의 표현을 빌리면 새로운 사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김정은도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핵심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전체를 정리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일단은 우리의 대북 정책, 통일 정책, 비핵화 정책을 빨리 공식화해야 된다. 정부가 나서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설명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의 입장은 이거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먼저 협의를 하는 겁니다. 한국이 핵에 대해서 실존적 위협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협상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과 트럼프는 만날 겁니다. 단편적으로 우리의 정책적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협상을 해서 비핵화에 대해서 최종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가지고 가야 되고 미국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미국도 아직까지 공식 입장, 대북 정책, 비핵화 정책 입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지만 미국에 나오는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얼마 전에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죠. 한국 측 발표 자리에 따르면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그거부터 맞춰야 되고 그래야 앞으로 있을 미국 간의 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고 한국의 입장이 반영이 되고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미 북한은 철저하게 한국을 배제하는 코리아 패싱을 시도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도 비슷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한미 간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대북 정책, 통일 정책, 무엇보다도 비핵화 정책을 맞춰서 같은 입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명심하고 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